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어제 이제 내년도 환율 전망을 마감하느라고 12시 넘어서 좀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늘 내용을 준비를 못해서 내년도 환율 전망 예고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전망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2.3원 상승한 1112.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차트 보시다시피 장중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거의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환율이 반등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어제 주가도 올랐고요. 외국인도 7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기도 했고, 또 원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들, 역외배도 어우러지면서 환율이 장중 1109.3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이렇게 환율이 반등한 것은 일단 당국 개입이 좀 추정이 되고요. 대규모 결제 수요가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당국의 그런 경계감, 실제적인 개입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동향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순 매수를 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통한채는 순 회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밤사이 금융시장을 보시면요. 일단 어제 다우지수가 3만을 넘고 이제 다우지수는 1.5%, 나스닥은 1.3% 상승을 했고요. 달러는 약세였고 금값은 2%가량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이제 4% 급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그 바이든 정권의 그 인수 개시 소식,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위험 선호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참모진과 연방 총무청에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소식에 그동안에는 정권 이양에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재무장관 지명 소식도 뭔가 이제 사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잘 협력을 해서 일단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연준 출신인 옐런 의장, 그리고 고압 경제를 주장했던 옐런 의장의 지명이 일단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실 어제 말씀드린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제 뉴욕 연은 총재가 필요시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완화시켜줬고요. 또 백신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다음 달 중순에 그 당국의 승인 이후에 접종을 개시할 거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백신이 접종이 개시가 되고, 또 그 해외 자료들을 보면은 내년 초여름쯤 되면 북미나 일본이나 이런 쪽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 수준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혼조를 보였는데요. 일단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6.1로 하락을 했는데,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 상승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외환시장을 보시면 달러는 약했고 특히 신흥통화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통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단은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그 그림이 너무 작기는 하실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아침에 보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차트는 위안화 차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달러 자금 시장 여건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오른쪽 그 위쪽 상단에 있는 기대 물가 수준. 기대 물가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증시나 위험 자산의 랠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의 중간이 금값의 흐름, 금값이 1800을 일단 어제 살짝 하회하기도 했는데, 거듭 말씀드렸듯이 사실 올해가
금값에 가장 좋은 환경이지 않았나. 대규모 유동성, 그 다음에 극도의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을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로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포, 달러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좀 내년도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상승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리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유가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전반적인 위험 자산, 정상물 복귀 환경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연간 전망 예고편인데요. 저희 내일 그 실시간으로 연간 전망, 경제, 그다음에 원자재, 환율 전망 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하고 자료가 올라올 건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내용들을 일단은 좀 담아봤습니다. 왼쪽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목차를 좀 정리해봤고요.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일단은 이제 달러 지수에 대한 약세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달러가 하락할 이유들, 일단은 고평가됐다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동반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들. 어쨌든 이제 글로벌 교역이 올해 워낙 급감을 했고 내년도는 일단은 동반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동반 성장의 그림에서는 과거 역사적으로도 달러 지수는 이제 통상 약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동반 성장의 그림이 나올 거라는 점,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그 기축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내년도에도 유지할 거라는 점들. 그 다음에 14년도 이후의 강달러 포지션들이 일부 정리가 될 거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약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일단은 금리가 낮기도 하고 강달러 기대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는 채권에 대한 선호도 그렇게 강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주식 측면에서도 일단은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미국 주식에서 다른 지역 주식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큰 폭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경로가 불확실하다라는 점, 우리는 지금 일단 올 겨울 지나면 많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워낙 그 역대급으로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정책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이 후퇴될 당연히 이제 올해 대비로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든 위기는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을 동반하는데 이번 위기는 오히려 부채 확대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대된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들,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그다음에 미국이 달러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 지금 다 약달러다, 달러의 몰락이다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는 점들. 그 다음에 기축통화를 완전히 대체할 통화들이 일단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달러와의 그 가파른 약세 그리고 중장기적인 약세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경로를 보시면 달러 지수는 87에서 97 정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비로 한 5% 정도 저점이 낮아지는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 압력은 상반기 중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요국이 재정 집행을 하고 또 글로벌 동반 성장 기대, 백신 기대 등이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가 기대가 이제 강화되면서 미국 금리 상승, 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달러 지수의 낙폭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달러 원 환율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달러 원 환율도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약달러 위험 선호 강화, 또 우리 수출 정상화 기조,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2분기, 그러니까 5, 6월에 경상 부분의 공급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달러와의 반등 흐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또 사실 원화의 상대적인 강점들이 하반기에는 좀 희석이 되면서 낙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거래 범위는 1,040원에서 1,18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107원에서 1,113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 우호적입니다. 전반적인 위험 자산들의 랠리, 그에 따른 우리 주가도 오늘 상승할 것 같고요. 외국인 주식도 오늘 하락 압력,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장 후반에 당국이 개입을 한 것처럼 당국의 속도 조절이 예상이 되고요. 주간 기준으로 달러원 환율은 이제 RSI를 보시면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그 기술적인 부담 등을 반영을 하면서 위험 자산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급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범위는 1,107원에서 1,113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은 이제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